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 정시 컨설팅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시의 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학을 좀 더 밀도 있게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건국대학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동국대학교를 원서를 쓰거나 숙명여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건국대학교가 상향 지원이 될 거고요. 또 건국대학교를 원서를 쓰시면서 가군의 서울시립대나 한국외대나 또는 경희대학교의 원서를 쓰거나 나군의 이화여대나 또는 서울시립대학교 또는 한국외대를 쓰는 경우, 또 다군에서 원서를 쓰면 중앙대, 건국대학교, 올해 특히 이제 다군의 대학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서강대학교나 또는 뭐 한국외대나 이런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 다 건국대학교 원서 지원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의 폭이 꽤나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경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국대학교는 수학과 탐구 과목에 대한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되어졌고, 이것은 뭐 건국대학교뿐만 아니라 올해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탐 지정 과목이나 과탐에 대한 지정 과목들은 다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공통적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학 수학 능력에 대한 반영 방법이 바뀌었어요. 상위 대학부터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탐구 과목에 대한 반영 비율이 변경이 되어지면서 연쇄적으로 하위 대학들까지 반영 비율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수능 영역의 반영 비율에 대한 변경은 결국은 전년도 데이터 기반의 원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전년도 2024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원서를 쓰는 게 쉽거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전년도와 입시의 요강의 변화가 없는 경우예요. 변화가 없다면 전년도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지만 신설 전형이 만들어진다든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변경이 된다든가 분이동이 발생이 된다든가 또는 무전공 학과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변화들은 결국은 전년도 데이터 기반의 원서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입시 기간의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하향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 왜? 입시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정확하게 맞춰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합격률을 중요시 여기는 입시의 기간은 무조건 하향 안정 지원할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는 무전공 및 단과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신설이 되어지는데 건국대학교는 이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무전공 KU 자유전공에서 308명을 선발하고요. 문과 자유전공에서 49명, 이과 자유전공에서 24명, 공과대학 자유전공에서 195명을 선발하고,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학부에서 75명, 융합과학기술원 자유전공학부에서 33명이고 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에서 46명을 선발하도록 합니다. 자,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학과의 변경도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미래에너지공학과와 화학공학과가 화공학부와 재료공학과로 변경이 되어지면서 모집인원도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151명, 그 다음에 스마트 운영체 공학과에서 40명을 선발하다가 이것이 기계 로봇 자동차 공학과에서 70명, 항공 우주 모빌리티 학과 45명으로 변경이 되어졌고, 화학공학과와 생명공학과는 합쳐져서요, 생물공학과로 이름이 변경이 되어졌고, 컴퓨터공학부와 스마트 ICT 공학부도 합쳐지면서 컴퓨터공학과로 이름이 통일되고 모집인원도 100명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자, 줄기세포 재생공학과는 43명, 의생명공학부 40명이 첨단바이오공학부로 이름이 변경되고 45명을 선발하고요. 동물자원과학과 축산식품생명공학과, 그 다음에 식품육탕생명공학과가 통합이 되어져서 동물자원식품과학유통과학부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95명을 선발하고요. 환경보건과학과 산림조경학과가 통합이 되어져서 환경보건산림조경학부로 변경되고 모집인원은 52명입니다. 또한 융합인재학부는 폐지가 되었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도 폐지가 되어졌죠.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는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변경이 되어졌다는 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학사 구조 개편에 따라서 학과가 변경이 되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자유전공 학부, 무전공 학과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이런 점들은 결국은 건국대학교 원서 지원을 조금 더 신중하게 면밀히 분석해서 원서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가나군의 모집인원의 변동사항을 보니까 가군은 전년도에 544명을 선발했고 올해는 534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10명이 줄었고요. 나군에서는 683명에서 562명으로 나군은 121명,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다군은 94명에서 123명으로 29명이 늘었고, 특히 다군은 건국대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다군의 모집 인원이 신설이 되어지거나 모집 인원을 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점이 바로 다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면 문과는 사실은 모집 인원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부분 군이동이 발생이 되지도 않았고 모집 인원이 소폭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시는 것처럼 가군의 국제무역학과는 33명에서 32명으로 줄었고요. 사학과는 7명에서 4명, 경제학과는 33명에서 32명 정도로 군변화 없이 모집 인원이 소폭 감소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인문계열의 원서 지원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전년도도 큰 변화가 있진 않으니까. 하지만 자연계열의 변화는 매우 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계, 로봇, 자동차, 전기전자, 화공, 컴퓨터, 재료, 항공우주, 모빌리티, 생물공학과, 자유전공 학부가 올해 새롭게 신설이 되어지거나 학과가 통폐합이 되어지거나 학과 이름이 변경이 되고 모집 인원이 변동된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원서 지원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 학과가 신설이 되어지고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져요. 폭이. 그쵸?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원서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대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설학과,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 중심으로 몰릴 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신설학과는 지원한 학생들의 점수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이 상향을 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오히려 모집 인원의 변동사항이 없는 학과들이 더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대에서 유불리를 잘 판단하셔서 학과 결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군, 나군, 다군에 있어서 인문계열의 학과보다 자연계열의 학과들의 학과 선택이 매우 신중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신설 전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 예측하고 추론하는 것을 기반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고, 이것도 입시기관마다 데이터 분석이 다 다르고 예측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예측을 하고 원서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입시기관의 예측 점수는 어떤 점수다? 결국 안정지원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물론 이 점수는 수능 성적이 발표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측하는 점수와 실제 수능 원서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측하는 점수가 달라요. 왜냐하면 입시기관의 데이터는 학생들의 모의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론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의 합격 가능성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나 숫자 중심의 분석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합격 가능성이 점점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죠. 왜? 다른 지점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경도 건국대학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건국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인문, 자연, 예체능계에서 인문계열에서도 인문계열 1, 2, 자연계열 1, 2, 예체능계도 1, 2에 따라서 본인이 잘 본 과목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수능 영역을 반영을 했죠. 그렇죠. 학생들이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에서는 국어의 반영비율이 높은 경우와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고,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은 경우와 수학과 탐구의 반영비율이 높은 경우로 나누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어의 반영비율에 따라서 수학과 국어의 반영비율을, 국어와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율을 달리하면서 자동적으로 유리한 지점에 원서를 쓰고 유리한 과목의 반영 비율을 높게 가져갔는데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언어 중심, 수리 중심, 예체능 세 개로 구분하고 있고요. 언어 중심에서는 주로 문과대학, 사범대학,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이 언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수리 중심은 사회과학대학이나 경영, 그 다음에 자연공과대학이 수리 중심에 해당이 되는데 언어 중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의 반영 비율이 40%, 수학이 30%를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리 중심에서는 국어 30%, 수학 40%의 반영 비율을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언어 중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하고 가장 달라진 점은 건국대학교의 탐구의 반영 비율이 축소됐다는 점이죠.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 탐구의 반영비율이 25%였고 자연계열은 탐구의 반영비율이 25, 30%였었는데 올해는 획일적으로 탐구의 반영비율이 다 20%로 축소가 되어졌다는 점, 이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어와 수학 중심의 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당연히 수학이 매우 중요한 것은 언어 중심이든 수학 중심이든 수학이 제일 중요한 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수학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고 단 언어 같은 경우도 지금 건국대학교의 원서 지점이 100분위로 보면 대략적으로 90%에서 80% 지점이 건국대학교 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국어의 영향력이 발생이 되는 지점이죠. 왜냐하면 국어가 전년도에 비해서 변별력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그 지점이 만점과 1등급 정도의 구간에서는 전년도보다 대폭 하락했지만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구간에서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어와 수학, 건국대학교 지점에서는 두 개의 영역이 다 영향력이 상당히 큰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탐구의 반영 비율이 축소되어졌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U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A와 B 모두 적용하여 높은 점수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자, 영어의 영향력이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건국대학교는 영어의 영향력이 사실 크지 않다. 결국은 국어와 수학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영어를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인문 그 다음에 수의학과가 1등급이 200점, 2등급이 96점, 3등급이 193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인문, 수의학과 자연, 예체능이 통합돼서 공통적으로 1등급이 200점, 2등급이 197, 3등급이 194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1등급, 2등급, 3등급 구간 내에서는 영어의 영향력이 사실상 크지 않다. 탐구의 영향력도 크지 않다. 결국은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건국대학교도 다군에서 자유전공 학과를 신설하면서 다군의 모집 인원이 늘었죠. 근데 건국대학교 원서 쓰시는 분들이 다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건국대학교를 가나군에 쓰지만 다군의 원서 지원의 선택폭이 적어요. 그럼 건국대학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다군의 원서를 쓴다면 홍익대학교를 쓸 수 있지만 건대보다 홍대가 낮은 대학이기 때문에 건국대학교에서 홍대를 쓴다면 건국대를 상향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적정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건대에서 이동할 지점이 마땅치 않죠. 홍대 윗지점인 건국대학교, 건국대 윗지점인 중앙대인데 중앙대까지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건국대학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가나군에서 건대에 갇히는 경향성이 컸어요. 하지만 올해 다군의 대학들이 많이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를 가나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다군에서 상향 지원을 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군의 대학들을 보시면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학교가 다군에서 모집 인원을 선발하고요. 동국대학교 다군에서 209명을 선발합니다. 시립대학교 다군에서 15명,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다군에서 70명을 선발하고 있고 중앙대학교도 다군이 전년도에 380명에서 444명으로 다군의 선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군의 선발 인원이 늘었을 때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점이 바로 가나군에서 건국대학교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결국 다군에서 올해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난 시립대학교, 중앙대학교, 이화여대, 그 다음에 그 윗지점인 서강대, 한양대 정도의 지점들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계시는데 인문계열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문계열에서 전년도 입결을 바탕으로 해서
합격생의 상위 70% 환산 점수가 가장 높았었던 학과는 문화 콘텐츠가 670.69점이고 가장 낮은 학과가 662.66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 점수를 보게 되면 가장 높은 학과가 91.5점의 경영학과가 100분위가 가장 높고 100분위가 가장 낮은 지점은 약 81.15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80에서 90 정도의 구간이 건국대 구간인데 한 대학의 100분위 구간이 약 1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간폭이 매우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철학과의 100분위가 669.09점이다. 그러면 이 점수가 결국은 뭐의 의미야? 70% 합격생의 환산 점수의 의미일 뿐이지 마지막 점수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점수를 볼 때는 70% 환산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몇 점일지를 상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모집 단위 내에 학과 결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드렸어요. 정시 지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모집 단위, 이 학과 중에서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쓸까? 이게 정말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학교에서 상담을 하게 될 때 여러 개의 학과를 골라주죠. 너 건대 가고 싶으면 건대 요 정도 부분에서 영어 영문, 국어 영문, 영어 영문, 국어 국문, 경영학과, 중어 중문 정도에서 원서를 쓰면 붙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이게 구간 변동이 너무 심해요. 보시는 것처럼 철학과가 건국대학교에서 철학과 전년도 환산 점수가 669.09점이고 순위는 1등, 2등, 3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순위가 높았는데 그러면 건국대학교 2023년도는 건국대 순위가 몇 위 정도 되냐 보면 건국대학교 2023년도 환산 점수를 보면 694.66점이야. 그럼 694점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거의 끝지점이죠. 끝지점. 694점을 보여주는 게 중어중문학과가 694라고 하면 거의 끝지점에 있었던 학과예요. 결국은 이 학과가 이 정도 지점에 있었고 하위 구간에 해당되고 이 구간이 바로 인구간이죠. 모집 구간 내에서 상향 유입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입결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입결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순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철학과가 결국 꼴찌 한 14위나 13위 정도의 학과가 2024년도에는 바로 이렇게 3위까지도 결국 점수폭이 확대가 되어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만큼 정시 원서 지원에 있어서 모집 단위 내에 학과 결정이 매우 어렵다. 근데 이 학과 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쓴다. 이거는 정말 입시를 망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경쟁률을 보고 쓴다는 얘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에 따라서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컨설팅을 받을 이유도 없고 상담을 할 이유도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컨설팅과 상담을 해서 지원 대학뿐만 아니라 학과를 정해줘야 돼요. 이 학과를. 앞으로 변화되어질 입시의 경향성에 대한 부분을 미리 판단하고 예측하고 결과를 정해줘야지 결과를 지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고 거기가 더 높은 거니까 경쟁률이 거기가 5대1에서 7대1로 올랐으니까 거기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거기가 더 불리할 것 같아요. 경쟁률만으로 판단하게 되면 결국 입시를 망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상담 전화하실 때 하이퍼리비에서 파이널 콜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 다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경쟁률을 보고 알려주냐? 이런데 경쟁률을 보고 알려주는 거는 결국 입시를 망치는 거예요. 스스로 원서 지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갈 수 없고 구간 변동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몇 개 대학을 골라주고 그걸 가지고서 학부모가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대학 결정뿐만 아니라 학과 결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만 결국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대학의 모집 단위 내에서 결국은 학과의 구간 변동폭이 매우 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자연계도 전년도에는 스마트 ICT가 1순위예요. 676.35점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학과가 산림 조경이 664.65점에 해당이 되어지지만 산림 조경은 전년도에는 가장 낮은 학과였나? 그러면 699.47점이니까 식품 유통보다도 높은 학과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과 변동폭이 매우 심합니다. 그런 점들을 보시면 결국 학과를 지정하는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원율
충원율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자연계열의 충원율은 대부분 100% 이내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충원율을 보면 일부 학과들은 107% 정도, 100% 정도의 충원율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의 충원율이 약 100% 이내의 구간에서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따라서 정시 원서 지원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국대학교는 건국대에서 건국대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가장 커요.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건국대학교 하위학과에서 건국대학교 나군의 건국대학교 중위학과로 이동을 하거나, 또 마찬가지로 건국대학교 나군의 하위학과에서 중위권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건국대학교 중위권, 다시 말씀하면 트랜스퍼 구간에서 건국대학교 나군의 약간 상위 학과에 도전하는 경향성이 커요. 왜냐하면 건국대학교와 그 상위 학과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건국대에서 이동할 지점이 많죠. 건국대를 나군의 원서를 쓴다면 대표적으로 어디에? 한국외대 하위 구간의 원서를 쓸 수 있거나, 아니면 경희대학교 하위 구간에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원서를 쓸 수 있고, 건국대학교를 가군에서 원서를 쓴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로 몰리냐면 시립대로 몰리거나 한국외대 하위 구간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이화여대로 이동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건국대학교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상위 대학과의 연결성이 떨어져요. 상위 대학이. 건국대학교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경희대, 건국대학교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한국외대, 건국대에서 이동할 수 있는 시립대나 이화여대가 있긴 하지만 그 대학 간의 점수 편차가 크고, 그 다음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 이동할 수 있는 지점이 대부분의 대학의 하위 구간에 밖에 못 가요. 이러다 보니까 건국대학교 원서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군의 올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외대, 중앙대, 그 다음에 서강대, 그 다음에 한양대, 성균관대 등이 다군의 선발 인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 이 부분이 원서 지원의 커다란 진력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가군과 나군에서의 건국대학교를 비교적 안정 적정 지원의 원서를 쓴다면 다군에서 승부를 봐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종전에는 건국대를 가나군의 원서를 쓰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 바로 홍대였어요. 그러니까 홍대에서 안정 지원하면서 건국대 내에서 상향을 치거나, 아니면 건국대 잡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경희대나 한국외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실제로는 이동률이 높지 않아요. 아까 봤었던 것처럼 충원율이 대부분 다 100% 이하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거는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자연계열을 보시면 건국대학교 자연계열은 사실상 어떤 점을 이해하실 수가 있냐면, 건국대학교 자연과 건국대학교 공과대학은 순위가 다르죠. 건국대학교 자연계열은 건국대학교 자연계열은 경희대학교나 시립대보다 낮아요. 순위를 따지면 경희대학교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가 2순위라고 한다면 건국대학교 자연과학계열은 3순위에 해당이 되지만, 건국대학교 공과계열은 순위가 높아요. 공과계열로 가면 서울시립대가 1순위면 건국대학교가 2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공과계열이 국제캠퍼스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건국대학교가 경희대학교보다 똑같이 가군에 있다 하더라도 순위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가군은 상위 학과들이 대부분 다 가군에 밀집이 되어져 있는데, 가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첫 번째는 건국대에서 건국대로 몰려드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동국대에서 건국대로 몰려드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건국대로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이동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건국대학, 경희대학교 상위 학과에 있는 학과들을 작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희대학교가 이걸 뭐로 바꿨냐면 가군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나군에서 건국대학교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결국 나군에 있는 학과들을 경희대학교가 가군으로 위치를 시키면서 건국대학교 동일한 군에 두면서 군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도를 했죠. 그만큼 이제 건국대학교 공과계열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자연계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지점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동을 하거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군의 건국대에서 이동을 하면 서울 시립대 정도 이동할 수 있겠죠. 한국외대는 문과계열이니까 이동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를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구간폭이 매우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립대를 이동하기 때문에 인문계열보다 자연계 학생들이 선택폭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군에 이렇게
새롭게 모집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고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건국대를 가군이나 나군 중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가장 관심 지역은 바로 다군에 있는 한국외대나 중앙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이 관심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국외대는 당연히 관심은 아니겠죠. 여기는 글로벌 캠퍼스에 해당이 될 테니까 건국대학교 자연계열에서 한국외대로 이동하지는 않을 거고, 건국대학교 자연계열에서 원서를 쓴 학생들의 관심 분야는 바로 여기 경희대학교, 죄송합니다. 중앙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관심 집중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지면 건국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표준 점수와 상위 누적 비율로 한번 대략적으로 보도록 하는데, 건국대학교 상위 누적 비율은 약 4.09%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점수는 6.24 정도가 되고, 100분위로 따지면 약 90%에서 82% 정도의 구간이 건국대학교 원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표준 점수로 하면은 385점, 여기가 바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385점이고요. 다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가 높습니다. 기술경영 경영학과가 384점이고 마지막 점수는 약 380점 정도 되기 때문에 표준 점수만으로 봤었을 때는 약 4점 정도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도 보시면 자연계열은 전기전자가 상위 누적 비율이 5.99%예요. 5.99%. 그리고 마지막이 보시는 것처럼 8.36%의 상위 누적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표준 점수는 383점대부터 시작해서 375점대의 구간이 건국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건국대학교는 사실은 건국대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면 건국대를 벗어나고 싶어 할 거고, 건국대를 못 가는 성적이면 건국대를 가고 싶어 하는 그 대학이 바로 건국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막상 건국대학교를 상향 지원이 아니라 적정 지점, 다시 말하면 인이나 아웃 구간, 트랜스퍼 구간, 인 구간, 이 세 개의 구간 내에서 특히 트랜스퍼 구간, 중간 정도의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구간 정도로 진입이 돼서 건국대학교를 붙을 수 있는 성적이 된다라고 하면 이 학생들이 가장 고민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국대 상위 구간과는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편차가 생기다 보니까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좌우로 군이동하기도 어렵고 이러는데, 올해 특히 다군의 건국대에서 원서를 쓸 수 있는 시립대학교나 중앙대학교나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대학들이 다군에 많은 모집 인원을 가져간다는 점은 결국 건국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분이 90%, 95%, 94% 정도 구간 내의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하이퍼리뷰에서는 정식 컨설팅 예약 접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약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일부 자리가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으로 빨리 전화 주시면 컨설팅이 가능하고요.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1회 상담, 그 다음에 2회 상담 두 가지 종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